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김수정입니다. 1월 30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식량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 참여 면적을 확대하고 내달 1일부터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략작물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입니다. 올해는 벼를 재배하지 않고 가루쌀, 두류 등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2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조사료는 430만 원, 식용 옥수수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동계 전략 직불과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하계 전략 직불로 구분해 지급됩니다. 참여 대상은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 전략작물 직불제에 참여한 농지 등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입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찾아가는 농정시책 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는 쌀 전업농, 축산농가, 농민단체 등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유도해 지난해 34헥타르에서 올해 55헥타르로 전략 직불 면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내달 1일부터 2024년 어진 작은 도서관 개관 기념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볼로냐 라가치상을 2회 수상한 정진호 작가의 초청 강연,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연계 강좌 등 6개 강좌로 운영됩니다. 정진호 작가 초청 강연은 내달 16일 전 연령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연계 겨울방학 상설 미디어 교육 그림책이 살아있다 강좌는 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어린이들은 그림책을 읽고 인공지능 투닝을 활용한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 제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학생 그림책으로 진로찾기, 온가족 그림책 융합놀이, 봄날의 그림책 아틀리에, 떠나요 그림책 세계여행 등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참여 가능한 그림책 강좌가 진행됩니다. 또 어진 작은 도서관 북큐레이션에서는 국내외 유명 그림책 작가 15명의 대표 그림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이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총 7개로 2019년부터 12개 구간을 실증했고 현재 테스트 중인 구간은 4곳입니다. 이 중 유료 상용 구간은 대전 세종 오송 단 1개뿐입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사업 대부분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가 주도하는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사업, R&D 규제 자유특구 사업 등 소위 국가사업에 참여하면서 협력 예산과 테스트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5년간 시가 자율주행 기업과 직접 협업해 테스트와 상용화를 시도한 사례는 딱 2번뿐이었습니다. 도심공원과 종합청사 2곳인데 현재는 도심공원 구간만 운행 중이며 올해 6월이면 해당 사업도 종료됩니다. 이후 계획은 현재까지 전무합니다. 국토부와 세종시 공동실증 구간은 국립세종도서관 종촌교와 오송역 세종터미널 반석역입니다. 세종시가 관여하거나 주도하는 구간은 위 3곳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한 곳은 오토머스 기업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플랫폼 운영 사업 일환으로 테스트 중인 시청 국책연구단지 구간입니다. 세종시가 5년간 20억을 투입해 얻은 결과물도 의문투성이입니다. 자율주행 기업 유치나 직접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 노력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순열 의장은 상용화 테스트 중인 BRT 구간 노선을 제외하면 자율주행차를 찾기 힘들다라며 무려 5년 가까이 12개 구간을 면밀히 선정해 실증까지 했지만 상용화 실증 구간이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장은 국가 사업에 편승할 뿐 체계적인 기업 지원과 육성 계획이 없어 아쉽고 타 시도는 세종보다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앞서가는 상황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성과나 열매가 부실한 소위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을 피하려면 기 테스트 구간에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토부가 22년 상반기 이전 지정된 14곳을 평가해 발표했는데 세종은 C등급과 2등급을 받아 저조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총론에 이어 교과별 강론 영상을 본격적으로 제작합니다. 이번 강론 영상에서는 2025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연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강론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번 강론 안내 영상은 세종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으로 8개 교과 중학교 선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제작될 예정입니다. 과목별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영상도 제작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작된 강론 영상은 2월 16일 집합 연수를 통해 교과별 교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제작된 중학교 총론 영상과 함께 각 학교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과 고교학점제 정보센터에 탑재하여 지역교육과정인 세종창의교육과정과 연계하여 2022 개정교육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합니다.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월 29일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4 인바운드 트렌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트립닷컴과 익스피디아, 클룩 등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비시카드와 롯데호텔 등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방한여행 트렌드를 실제 예약 검색 매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관광업계와 지자체 관계자 200여 명에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중국 방한 관광객의 트렌드를 다뤘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트립닷컴은 최근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경향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해외여행 시 주로 나홀로 2, 3일 단기 여행을 즐기며 방한 중국인의 경우 일본, 태국보다 젊은 층이 많고 호텔 1박당 평균 예약 단가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중동 방한 관광 트렌드 변화를 다뤘습니다. 롯데호텔은 2022년 빈살만 왕세자 방한 사례를 비롯 중동 VIP 관광객을 유치한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관광공사 두바이 지사장은 중동 방한 관광객이 바다와 산이 함께 있는 경치를 즐기고 한국을 찾는 이유로 드라마, 영화 등 K 콘텐츠가 60.8%로 나타나 자연관광 홍보와 함께 K 콘텐츠 활용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소비 트렌드를 다뤘습니다. BC카드는 카드 사용 데이터를 통해 중국인 단체에서 다국적 개인으로 쇼핑에서 체험으로 변한 소비 경향을 소개했습니다. 세계적인 체험 상품 예약 플랫폼 클룩은 개별 관광객이 다수인 오늘의 방한 시장에서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예약 결제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